I24 뉴스 영어 2시간 특집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텔아비브에서 생방송 중인 니콜 채덱입니다. 이란 휴전에 이어 레바논 휴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간 2주간 휴전이 시작된 지 48시간도 안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과 직접 협상을 시작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평화로운 관계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수요일에 네타냐후 총리는 군이 비퍼 작전 이후 헤즈볼라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감행하는 가운데 레바논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서의 휴전이 레바논에서의 휴전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대리군에 대한 공격이 끝나지 않으면 휴전을 종료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네타냐후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주베아 차폰하 이카림에게 북부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헤즈볼라를 계속 강력히 타격하며 여러분의 안전이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란과 악의 축에 맞서 이룬 우리의 위대한 성과들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우리와 평화 협상을 시작해달라는 반복적인 요청을 한 후 저는 어젯밤 내각에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레바논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역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저는 아랍 국가들과 4건의 평화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평화 협정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진정한 평화, 힘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사거리를 늘려 북과 중국까지 타격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민방위 사령부 지침이 바뀌면 즉시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가 많아 스튜디오에는 안보 분석가 야콥 라핀, 레반 평가 진행자, I24 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휴전 중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이런 큰 뉴스가 나왔고 북부 전선에서도 추가 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웬, 새로 발표된 외교 협상 채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누가 주도하며 회담은 언제 열리나요? 그리고 만약 이 회담이 열리면 현재 교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니코 요르브사르 먼저 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회담과 동시에 벌어지는 전투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화요일 워싱턴에서 저희 자매 히브리어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표단을 이끄는 예키엘 라이테르 이스라엘 주미 대사 그리고 레바논 대표단은 레바논 주미 대사가 이끕니다. 니콜. 그녀는 정말 인상적인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관점과 그녀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기여를 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국이 주최하고 주 레바논 미국 배사 미셸 이사가 중재합니다. 참고로 주목할 점은 물론 에마뉴엘 마크롱이 이곳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사실상 협상 구도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양국 모두 워싱턴으로 가서 그곳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외무장관 비돈 사르는 오늘 오후 이스라엘 시간으로 3명의 유럽 외무장관들에게 회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외무장관들이었고 특히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에서 보고 방금 들은 회담의 범위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니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평화협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압력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정부가 일을 해야 할 강력한 독자적 정책 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의 측근인 론 더머를 이 문제를 맡기고 이런 대화를 위한 탐색과 기초 작업을 시작하도록 보냈다는 보도가 널리 퍼졌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특히 전쟁 첫 며칠 동안에는 적절한 메시지를 내고 맞는 말을 했습니다. 휴전에 관해서는 네타냐후가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봤듯이 레바논에서는 휴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2024년 가을 전투로 훨씬 더 약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헤즈볼라가 가진 화력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미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며 트럼프도 네타냐후가 레바논에 대해 더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콜, 아마도 완전한 휴전과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봤던 전면적인 이스라엘 작전 사이 어딘가쯤이 미국에게는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으로 레바논 정부가 다음 주 워싱턴 회담을 승인할까요? 모든 일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야코브,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는 휴전 상태였고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재개했어요. 이번에 휴전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 휴전 때도 레바논이 리타니강 남쪽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점은 이타니 강까지 보안 통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방위군, 지상군이 남부 레바논 깊숙이 대규모로 주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24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이제는 있습니다. 게다가 수십만 명의 시아파 남부 레바논 주민들이 남부 레바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즈볼라가 인간 방패 체계를 더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즈볼라와 이란이 남부 레바논에 오랜 세월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세운 그림자 국가는 이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는 큰 차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부가 매우 복잡한 고려 사항에 따라 작전 수준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정당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봐왔던 전투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소식통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투명성과 이스라엘의 향후 계획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부의 결정과 조정의 정당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앞으로 레바논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까지도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여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공습은 우리가 익숙해진 것과 같은 규모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명확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답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웬, 지금까지 우리가 레바논 정부로부터 들은 입장에 따르면 그들은 미국과 이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레바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흥미로운데 이란이 레바논을 대화에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그 대화들과 거리를 두려 하면서도 자체 조건으로 휴전을 추진 중인가요? 맞아요. 이란은 여전히 레바논이 휴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니콜. 참고로 방금 몇 분 전에 쿠웨이트 국방부가 자국의 주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이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드론 공격이 이란 소행이라면 레바논이 휴전에 포함되지 않아 휴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레바논 내 반 헤즈볼라 진영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나라의 미래와 누가 그 나라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공개 대화는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레바논의 모든 계층에서 인기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이란에 맞서 자국의 주권과 통제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유럽 정부가 사실상 배제된 이번 과정에서 레바논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레바논 정부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휴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남은 주요 질문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국제사회 같은 외부 시각을 가진 일부 국가들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방위군의 레바논 내 새로운 작전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 브라운 특파원이 자세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공습이 레바논 북부, 남부, 중부를 강타하자 우방과 적대 세력 모두 우려를 표합니다. 유엔은 이번 공격을 가장 먼저 비난한 단체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참혹한 학살이라니요. 우리가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호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격화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대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란은 이것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 부총리에 따르면 파키스탄 측이 협상을 앞두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단편으로 레바논 공격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카타르는 일련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했으며 터키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들도 레바논을 휴전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안정한 평화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합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호주 정부 역시 이것이 레바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럽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을 더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확대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루어진 임시 휴전을 훼손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IDF가 영원한 어둠 작전이라고 부르는 레바논에서의 확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 여론은 기껏해야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 분쟁의 새로운 국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장하든 이스라엘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북부 전선에서 I14 뉴스트파원 발릭 슬라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 북부의 키라 슈모나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칼리, 오늘 하루 종일 북부 전선에서 어떤 상황을 목격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헤즈볼라는 여전히 이 국경 지역의 일부 마을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은 국가 중앙부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헤즈볼라는 오전 6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드론과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 키리앗 슈모나와 서부 갈릴리 지역을 겨냥했습니다. 몇 시간 전 서부 갈릴리, 특히 그곳의 큰 도시인 나하리아를 향해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들은 요격되었고 나머지는 개활지에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로켓은 항상 요격되어 피해나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로켓과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북부 지역 사회에 울리는 사이렌은 이곳에서의 삶을 매우 힘들고 고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대피소 안이나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라의 여러 지역을 향한 공격과 관련해서 이것은 약 1시간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 주민들에게 발표된 IDF의 평가입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로켓,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중부를 향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시간 정도 동안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돈과 레바논 남부의 여러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군이 지대지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실제로 발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고 이런 상황이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리 씨,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워싱턴에서 다음 주 휴전이 시작되거나 적어도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맞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국경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협상은 교전 중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리앗 슈모나 시장인 아비차이 슈테르는 물론 이 연정과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야당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방금 이란이 압력을 가했고 미국이 결정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은 그냥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소위 평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차이 스턴이 한 말입니다. 이는 북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상을 하기로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포화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바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최근 몇 시간 동안 아랍 언론과 이야기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휴전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레바논 내 목표물에 대한 공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들어가는데 동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교전 중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주신 소식 감사합니다. 거의 24시간의 소강 상태 후 쿠웨이트 방공군이 영공 침범 드론을 다시 격추하려 합니다. 이 소식은 국방부가 직접 전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이후 이란이 걸프 국가를 처음 공격한 것으로 이번 휴전의 불안정함을 보여줍니다. 사우디 외무장관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통화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아드노게 CEO는 이 수로가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말하며 테헤란이 자유로운 항해를 허용하지 않고 접근을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쿠제 어소시에이츠 정치 컨설턴트 아흐메드 쿠제 씨가 바레인에서 함께합니다. 아흐메드 씨, 오늘은 마침내 걸프 지역에 조용한 하루가 찾아온 것 같아 그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 1시간 동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네요. 쿠웨이트에 대한 최근 공격이 현재 휴전 단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나요? 사실 아직 휴전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을 뿐이고 발표된 이후로 걸프 국가들은 쿠웨이트에서 마지막 공격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그리고 제 생각에 아랍에미리트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휴전입니까?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휴전뿐만 아니라 이란의 공격이 끝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들이 어디까지 하려 드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이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휴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해도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협상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협상으로 인해 이란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나요? 걸프 지역에서는 모두가 신중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지한 협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절한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몇 시간 전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공격성을 끝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전쟁이 걸프 국가들과 이란의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꿨나요? 사우디 외무장관은 오늘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키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경고성 전화였나요? 아니면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나요? 정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 말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것이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서방과 맺게 될 관계조차도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대해 말할 때 제가 지칭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휴전이 있든 없든 아무도 안심하고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전쟁에 참전한 방식은 걸프 지역에 개입하고 그들의 악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걸프 국가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미 입은 피해와 계속되는 인프라 피해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단계에서 파괴 정도에 대한 어떤 추정이라도 있나요? 지금까지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걸프 지역 모든 국가를 합쳐서 1,000억에서 1,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려면 당연히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예산을 세우고 다시 조정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막는 것은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오늘처럼 사우디의 세계 주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때문에 하루에 60만 배럴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제 말은 그게 한 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전쟁 없이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메드 쿠자이 중요한 관점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전 중에도 걸프 국가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24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코브와 오웬과 함께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오웬, 이것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란이 여전히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2주간의 임시 휴전의 목적이 애초에 해협을 여는 것이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이란 측은 특히 레바논 문제에서 조건을 정하려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진짜 시험입니다. 브렛 맥거크, 바이든 행정부 전 관료가 오늘 CNN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콜, 맞죠? 그는 이란이 해협을 열지 않으면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란의 나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미국의 약함에 비해 이란의 강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소한 그 과정을 지연시킬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진전시키거나 이란이 바라는 미국 부통령이 직접 가서 회담하는 그런 보상을 이란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행동하지 않는 한 네타냐후가 트럼프 인터뷰 내용처럼 레바논에 조용히 대응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 측의 중대한 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니콜, 이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그건 이란과 미국에게는 잘 맞을 수 있지만 제3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총리부터 외무장관, 국방장관까지 모두 나서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해상 통로를 통행료 부수로 바꾸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이 문제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해군이 바다를 개방하며 세계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제 체계에 있어 엄청난 후퇴가 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트럼프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3국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야코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정권이 위협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기뢰를 설치했다, 저기에 기뢰를 설치했다, 통과하지 마라. 이런 위협만으로도 처음부터 이런 큰 봉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군사적 호의를 통해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군사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란이 스스로 위협을 멈추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동에 있는 미군 사령부인 센트콤과 미 해군 그리고 그 지휘하에 있는 모든 연합군이 이 시나리오를 위해 수년간 모의 훈련과 준비를 해왔고 기뢰 제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란의 양대 해군 전력의 파괴,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대부분의 순항미사일 발사대의 파괴 등등이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합의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위협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중부사령부가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큰 노력 없이도 그곳을 통과하는 항로를 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장기 해상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생각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권에서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 압박수단에 대해 오웬, 저는 다시 언급하고 싶어요. 이란인들은 이것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압박수단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이 카드에서 아직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깨닫는다면 왜 이 카드를 포기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방금 야콥과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미국이 해협을 열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미국 군대가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 내에 해협을 열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해서 이란인들에게서 그 카드를 빼앗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당신 말이 맞아요. 이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란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능하다면 예멘과 지부티 사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도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왜 세계 다른 지역이나 남중국 해처럼 지형이 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이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이 해상 요충지에만 국한되지 않는 선례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상당 부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큰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칩니다. 계속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세요. i14 뉴스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우리는 이 휴전이 실제로 이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권이 내부 반대 의견을 탄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말이죠. i14 뉴스에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온 후에 그 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i14 뉴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 자리 잡더라도 이란 민간인들에게는 진짜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이 잠잠해졌을 때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테헤란 당국자들은 반대 의견에 대한 강경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6월 10일간의 전쟁 이후 우리가 보았듯이 휴전은 종종 폭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이란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의 잔혹한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경제적 손실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6주 동안 1,4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테헤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위스콘신 대학교 라크로스 캠퍼스 조교수 소나 카제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카즈미 박사님, 올해 초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는 부분적으로 경제적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 큰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것이 평범한 이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와 국제관계라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다른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이란 국민들이 지하에서 겪는 현실, 즉 이슬람 공화국의 첫 번째 희생자이자 최대적인 그들의 현실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 이라크와의 휴전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끝이었어요. 사실 그 전쟁 중간에 제가 태어났죠. 유엔에서 결의안 598호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은 사담 후세인의 철천지 원수였지만 결국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휴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불과 몇 주 만에 그 후 그들은 1988년 여름에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형을 마쳤거나 복역 중이었습니다. 4,50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대부분 집단 매장지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제로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인들에게는 이런 전례 때문에 매우 두려운 시기입니다.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만 명을 체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 세계 무대에서 굴욕을 당할 때마다 그 분풀이를 이란 국민들에게 하고 이란 국민을 희생시켜 그 굴욕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비쌉니다.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달걀 몇 개만 사려고 해도 큰 돈을 써야 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부자라면 고기도 조금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무엇을 다시 빼앗아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두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란, 이라크 전쟁은 정권이 자리를 잡고 진정한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란인들은 지금 이 전쟁이 중단되거나 정권이 패배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란 정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저희는 두렵습니다. IRGC가 그 정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란 정권은 자신을 무적이라고 여기고 미국과 이스라엘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계 강대국들 앞에서도 더욱더 대담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란인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란 내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 때문입니다. 언제쯤 이란에서 다시 인터넷이 열려서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권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터넷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일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가해진 제재들 외에도 그리고 심지어 더 심각한 아마디네자드의 핵모험 이후 더 강한 제재가 이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업체들이 인터넷이 차단돼서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업체들이 많고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권은 인터넷을 계속 차단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차단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가족들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어요. 가끔 아주 짧은 전화만 받는데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정도의 말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거나 시위하거나 폭격이 멈췄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막기 위해서예요. 정권이 이것을 통해 노리는 또 다른 목표는 바로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 정치적 활동, 그리고 실제 신체 이동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치 정권 시절 SS 청소년단이 떠오르게 해요. 그때도 거의 10대인 아이들에게 무기를 줬거든요.
지금 이란과 다른 성직자 파시스트 국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보호 장비와 AK-47을 주고 그들을 바시즈 민병대의 일원으로 거리로 내보내는 거죠. 준군사 조직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게슈타포처럼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을 막는 거예요. 휴대폰은 어디 있어요? 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고 때로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급습하기도 해요. 보세요.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서 유일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탄압과 처형, 고문 체계뿐이에요. 그건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건 100% 효율적인 체계예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형을 계속하고 있어요. 소나르 카제미 박사님, 중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웬과 야코브와 함께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코브, 우리는 방금 이란에 무기를 소지한 12살 아이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을 직접 무장시키려 했다고 말한 일을 언급하고 싶어요. 그는 이란 시민들에게 무기를 보내려 했으나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이란 내부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 전쟁 이후에 이란 내에서 내전만 일으키게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점차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메시지의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전쟁의 목표로 제시된 것입니다. 군사 작전 계획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것이 주요 전쟁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공군력만으로 정권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역사나 사실에 의해 전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권은 수천억 달러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반대 세력도 어느 정도 무기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 양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비밀 공작이며 모두 기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 정권의 미래가 전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군사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이것이 한 세대에 걸친 패배이며 거의 40년에 걸친 전력 증강, 이 매우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이 그것을 어떻게 재건할지 고민해야 할 때, 동시에 예전에는 어느 정도 연료와 식량 보조를 받던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존망이 걸린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에는 잃을 것이 없는 국민들과 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전력 증강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건 불가능하니 이 정권과 미래에 대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도 안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공군력이나 해군력, 원거리 화력으로 즉각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비대칭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분산된 이념적 지하디스트 정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중의 기대를 조정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아주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일부 나토 동맹국들에서 본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 이전부터 나토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이란 전쟁 중 나토 국가들이 지원을 꺼린 것은 대통령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가 워싱턴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특파원 조 브라운이 보도합니다. 부활절 축하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도널드 트럼프는 다음 목표를 정했으며 이는 그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대상입니다. 나토는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도와줄지 의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일은 아주 좋은 시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었지만 있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 중 나토 동맹국들의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군사작전의 불참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이 영국 기지에 항공기를 배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은 2개의 미 스페인 합동 군사기지에서 미국 항공기와 선박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을 폐쇄했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미국 무기 운송을 위해 영공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토가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도 우리를 나쁘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바라건대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군을 나토 영토에서 철수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과거 위협을 다시 언급하며 트루스 소셜에 그린란드를 기억하라, 크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얼음덩어리라고 대문자로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부터 그린란드의 군사적 위치와 자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나토 우주는 한 나라 공격이 모든 나라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나토 국가들과 최대 기여국인 미국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가 위협받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이 정말 심각할까요? 사무총장 마크 루처는 미국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동맹에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한다며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역 관련 약속을 유럽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허세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친구들의 작은 도움 없이도 버틸 의지가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니퍼 캐보노 선임 연구원이자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군사 분석 책임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씨, 이번 방문이 건설적이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나요? 사실 이번 사무총장의 최근 방문은 꽤 좋지 않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방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나토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 당시 나토의 행동에 매우 불만이 크다고 강조하며 나토가 미국을 실망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회의가 끝나면 나토에 대한 긍정적인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 생각에 이번 회의가 좋지 않게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이란 전쟁 대응에 여전히 매우 화가 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며칠 안에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을까요? 저로서는 나토 국가들이 이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군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유가 많지 않고 북대서양 지역에서 자체적인 위협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군함이나 다른 역량을 이 지역에 배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규모나 적합한 역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분쟁 이후 상황에 관여해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이 별다른 지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전쟁에 매우 반대해왔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사실상 나토 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나토 조약이 의도했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것은 오직 미국이 이란과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이 이 해협의 봉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1년 넘게 나토 동맹국들에게 꽤나 강경하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이 만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들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게서 기대하는 힘의 균형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유럽이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해군 역량이 있다고 상상하든 아니든 그가 요구하는 것은 유럽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더 강력한 지지 표명이나 유럽 내 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 해제를 통해 만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조치가 불만 해소에 일부 도움될 수 있지만 유럽 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유럽이 얻을 이익도 불확실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트럼프에게 무엇을 제공하든지 간에 그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힌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계속해서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들이 택한 초기 전략, 즉 그를 달래고 원하는 것을 주며 지출을 늘리기로 한 전략은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위협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제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까지 다시 등장했고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유럽 지도자들이 어느 시점에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즉 대통령을 계속 달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멀어지는 현실과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나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니퍼 캐보노 훌륭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조용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전선은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7일 학살 당시 이스라엘에 침입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알자지라 기자로도 활동했던 하마스 테러리스트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앱이었으며 드론과 로켓을 제작하고 무기를 가자 지구 내에서 운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위해 지금 i24 뉴스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사랑과 함께합니다. 아리엘, 이스라엘 국방군이 제거한 인물들과 가자 지구 내 작전에 대해 더 공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네, 니콜. 전 세계의 관심이 이란, 걸프 지역, 레바논에 집중되어 있지만 가자 지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대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마스 대원이자 동시에 알자지라 기자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제거된 많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모하메드 와샤는 알자지라의 저명한 기자였지만 동시에 하마스 군사조직의 고위 대원이었으며 특히 무기 생산 도서에서 활동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군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이스라엘군이 와샤우의 노트북에서 직접 입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이나 언론 모두 그가 실제로 하마스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연관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군은 10월 7일 나흐 알로즈 학살에 가담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조직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 조직원 3명도 함께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그들은 가자 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재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관심은 여전히 가자 지구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레바논, 그리고 다른 전선에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가자 지구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엘, 휴전 상황 말씀해 주세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하마스는 몇 달 전에 무장 해제를 했어야 했잖아요. 하마스는 몇 달 전에 평화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무장 해제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기구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기 전까지는 가자 지구의 재건도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마스는 오늘날까지도 무장 해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마스군 대변인 아부 바이다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성명에서도
하마스는 자신들의 무기와 관련된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번 전체 사안, 즉 휴전 이행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실질적인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건 트럼프의 새로운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린 상황에서는 그는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하마스의 잔혹한 통치 아래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량을 재건하고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오스람 보도해 주시고 최신 정보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와서 오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게시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는 실제로 무슨 말을 하나요? 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콜, 우리는 아직 무스타바 하메네이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그의 트윗과 성명만 보입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에 트윗이 길게 줄줄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관련입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곧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실제로 통제권을 가진 지도자를 반영한다면 말이죠. 두 번째로, 이것도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지만 호르무즈만만큼 즉각적이지는 않아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는 이란 남쪽 이웃인 페르시아만 또는 아라비아만 건너 아랍 걸프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만을 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미국을 버리라고, 미국과의 관계를 의심해보라고, 그리고 그의 뜻을 풀어 말하면 이란의 영향권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니콜, 우리가 전쟁 내내 말해왔듯이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6주간의 치열한 전투 동안 매우 신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했듯이 이들 국가는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적어도 잠시 소강 국면에는 들어섰고 어쩌면 그 다음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이 계속 압박할 것이며 그들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영향권에 있길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코브, 걸프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이란은 이미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걸프 국가에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압박을 더 강화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이렇습니다. 결국 이란은 이 연결고리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걸프 국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레바논에 휴전이 없는 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국가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그게 그들이 내놓은 셈법일까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피한 것 같지만 걸프 국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이란의 셈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걸프의 안정을 위협해 레바논 휴전을 강요하려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니콜, 전쟁 초기에 말했듯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 세계 경계를 인질로 삼고 걸프 국가들의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부시다 바카미니 트윗의 표현을 보면 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그의 발언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계속 함께해 주세요. i24 뉴스에서 아주 짧게 쉬었다가 남은 1시간 동안 이번 휴전의 최신 전개와 그것이 이란,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의 어떤 의미인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i24 뉴스에서 잠깐 쉬는 시간 후에 이 모든 내용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